1번 강아지. 강아지라는 단어부터 너무 귀엽죠. 근데 유튜브를 보면 이 강아지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정말 많고 다양합니다. 그냥 귀여워서 데려왔다거나 아니면 불쌍해서 데려왔는데 강아지한테 물리거나 아니면 강아지가 누구를 물거나 관리를 안 해줘서 강아지도 사람도 힘들다거나. 그래서 오늘은 이 강아지를 키운다는 것의 본질, 우리는 어떤 마인드로 강아지를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같이 공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알아봤습니다. 2번 강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 일단 강아지를 키우는 이유가 다양하죠. 외로워서, 귀여워서, 사랑을 주고받고 싶어서. 근데 제 마인드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앞에 이유들도 맞고, 우리가 아니었다면 유기견 보호소나 길거리를 떠돌거나 죽었을 아이인데, 우리가 데려왔기 때문에 강아지는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다. 우리가 건강하게 해주고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비도덕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 아니었으면 죽는 앤데 내가 데려왔기 때문에 고마워해야 한다. 근데 이게 저는 균형적인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아지는 우리한테 행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도 강아지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요. 너무 이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만 하다 보면 강아지를 모시고 살게 됩니다. 우리는 강아지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물거나 다른 사람을 물면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하고요. 우리와 공존이 어렵다면 단호하게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견들,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문제 사람들은 보통 강아지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애가 손을 물어도 놔두고, 애가 다른 강아지를 물어도 놔두고, 벽지에다가 오줌을 싸도 놔두고, 이거는 그냥 강아지 신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키워주는 것이다 라는 마인드도 조금 가지고, 우리가 애한테 해주는 모든 것, 사료, 간식, 사랑, 이런 것들은 공짜가 아니다, 이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아지를 어떤 마인드로 키워야 될까요? 3번 견주의 마인드. 견주의 올바른 마인드는 책임감인 것 같습니다. 평생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마인드죠. 만약에 사람 자식은 성인이 되면 자립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지고 건강하게 해주지만 행복은 아이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집을 떠나지 않죠. 사람과 다르게 행복을 스스로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과 다르게 강아지의 행복까지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견주의 마인드는 첫 번째, 강아지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마인드. 두 번째,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거. 세 번째, 행복을 책임지는 거. 그래서 밥을 제때 주고, 물을 마실 수 있게 주고,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예방접종 해주고, 정기검진, 병원치료, 체중 조절, 운동도 해주고, 행복을 책임져주기 위해서 산책도 해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교감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이 자식들과 다른 점은 세 번째, 행복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겠다는 거죠. 물론 자식에게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야겠지만 강아지는 강아지의 길을 직접 찾아서 나갈 수 없잖아요. 보통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면 강아지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견주와 강아지가 충돌하지 않는 거죠. 강아지를 키울 때 발생하는 문제는 보통 공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4번 공존의 문제. 그래서 강아지는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강아지가 분리불안이 심해서 직장을 못 나간다, 직장을 관둬야 된다, 그건 안 되겠죠. 강아지가 비싼 밥만 먹는다, 그래서 내가 생활비가 없다, 그래도 안 되겠죠. 그래서 강아지는 우리가 평생 책임지고 공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하게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강아지가 아파트 복도에다가 오줌을 싼다면 싸려고 할 때 막아줘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나 강아지에게 달려들면 적극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밤에 시끄럽게 짖으면 못 짖게 해야 됩니다. 강효욱 선생님이나 설채연 선생님 영상을 보면 강아지를 어떻게 훈육하시죠? 사람에 혼내듯이 막 때리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쓱 이렇게 길을 막거나 아니면 박수를 쳐서 주위를 돌리거나, 너무 심한 아이들은 이렇게 제압을 하거나 옆구리를 이렇게 푹 찌르죠.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제목에서 이야기한 엄마 강아지가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5번 엄마 강아지. 물론 강아지들도 우리 말을 어느 정도 뉘앙스를 이해하긴 하지만 강아지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애기를 교육하듯이 하면 안 되고 엄마 강아지가 아기 강아지를 교육할 때처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아기 다루듯 대하게 되죠. 야, 안 돼, 하지마,
너 그러면 안 돼. 너 왜 여기 오줌 쌌어? 이런 거죠. 하지만 엄마 강아지는 말을 못합니다. 몸으로 표현을 하죠. 몸으로 길을 막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강하게 밀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로 막 소리 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새끼는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배우게 되죠. 강아지의 장난이 너무 심하면 엄마 강아지가 덩치로 위에서 살짝 누르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건 좀 진정을 하라는 거겠죠. 혹시나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를 괴롭히거나 선을 넘으면 목덜미나 귀를 살짝 뭅니다. 실제로 무는 게 아니라 이제 이빨만 갖다 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강력한 훈육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응석을 부리거나 때를 쓰면 엄마 강아지는 그냥 자리를 피하고 안 쳐다봅니다. 이건 받아줄 수 없다는 뜻이죠. 너무 찡얼거리거나 때를 쓰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짧고 낮은 소리로 짖는다거나 아니면 그르렁거리죠. 사람이 안 돼, 멈춰 하는 거랑 이제 같은 느낌이죠. 우리도 강혜옥 선생님, 설채연 선생님이 하시는 걸 보면 이렇게 아무 말 없이, 감정 없이 강아지 앞을 막고 서 있다거나, 너무 심하면 바디블로킹을 한다거나, 물려고 공격을 하면 제압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공존하기 위한 교육을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평생 친구. 이렇게 강아지를 왜 키우는가,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는 올바른 마인드는 무엇인가, 또 강아지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강아지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아이들의 건강, 그것보다 중요한 게 아이들을 평생 책임지는 겁니다. 평생 책임지기 위해서는 긴 시간 우리와 공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적절하게 해줘야겠죠. 그때는 사람 아기한테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엄마 강아지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강아지가 보통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죠. 근데 강아지 하늘나라 시간은 좀 빨라서 가서 몇 시간 놀다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놀고 있을 우리 강아지들을 위해서 지금 좀 더 열심히 값지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